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홍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 자, 25년 경찰 1차 문제. 기본권 중에 재산권 늘 나오죠. 항상 나오죠. 자, 재산권 문제 오늘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할 건 하고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재산권의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하루 10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헌법을 조금 견고히 확고히, 그 다음에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헌법 오늘 문제 볼게요. 25년 1차 경찰 1차 문제죠. 일단 문제 자체가 뭐 최신 판례도 있고 해서 판례 지문인데 재산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좀 약간 재산권의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4. 재산권에 관한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지문을 골라봐라. 자, 재산권 23조. 자,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23조죠. 23조 어차피 재헌헌법부터 쭉 있어갖고요. 뭐 중간중간에 개정하면서 조금 뭐 콤마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건 있어도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쭉 이어왔다라는 거. 자,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뭐 자유권적 기본권의 막내죠. 자, 경제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기본권.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하고 아마 대부분 다 많이 학습하시라고 봅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재산권의 대상, 이걸 묻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판례도 그렇고 박스 놓고 그냥 단순히 이거 재산권인데 찾아봐라 라는 것들 골라봐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재산권의 개념 문제죠. 어떻게 보면 조문이해 해서 여기 관련된 판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공용 수용했을 때 손실보상금에 관한 개념은 많이들 학습하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상은 좀 암기가 많이 곁들여지고, 물론 여기도 암기는 있지만 여기는 이해가 조금 더 중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물론 암기도 있어야죠. 그럼 여기는 좀 암기가 조금 더 중심이 되지 않나, 물론 이해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제도 대상과 개념 이해는, 개념 조문 이해는 약간 아주 뭐 아예 관련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요 문제였어요. 대상이다. 재산권은 공사법상 권리를 포함해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 지적재산, 유체, 무체 그런 거 관련 없습니다. 유체, 무체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런 재산권을 포함해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봅니다. 공사법상 권리, 그 사법상 권리, 보통 민법상 재산권 또는 여기는 소유권이라고 하죠. 재산권이라는 개념보다 소유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이라는 개념하고 소유권이라는 개념 중에 소유권이 좀 더 좁고 엄격합니다. 이건 배타적 지배권이거든요. 보통 배타적 지배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배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이런 성격을 가져요.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은요, 배타적 지배권보다는 넓은 개념이에요. 조금 넓은 개념이다. 좀 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인 즉슨, 자, 민법상 소유권과 재산권이, 요거 민법이 여기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민법상 소유권과 재산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재산권 를 비교해 볼 때 여기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 반드시 같지는 않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어차피 사법상, 민법상 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좁은 의미다 보니까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의 재산권에 포함되죠. 약간 얘가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법상 권리는 재산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기여죠. 근데 두 번째가 요게 뭐 사적 요용성이라고도 하고요. 사적 유용성이라고도 하고 효용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적 유용성, 자신의 기여. 마지막 세 번째가 생존 확보의 기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공법상 권리로서 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빼먹으면 공법상 권리는 재산권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죠. 국민건강보험 뭐예요? 보험 자체가 아니라 수급권이죠. 보험 수급권. 이거. 그 다음에 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금 수급권. 자,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재산권에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하지만 건강보험, 연금보험, 보험료 적립금.
자, 지금 제가 뭐 2년 동안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런데 매달 보험료는 냈어요. 연금 너도 냈어요. 그러면 그거 가서 2년 동안 낸 거 병원 안 갔으니까 돌려주세요. 되나요? 안 되죠. 자신의 기여는 있을지 모르나 사적 유용성, 내 마음대로 쓰고 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보험료 적립금은 이건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사적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부조 또는 공공부조라고도 하고 있죠. 자, 사회부조, 공공부조요. 기초생활보장법이었더라. 그러면 이 사회부조, 공공부조에 근거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매달 얼마씩 내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좀 어렵고 힘들 때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매달 얼마씩 보험료를 낸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가 없으니까 이번엔 사적 유용성이 아니라 자신의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 공공부조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해요? 급여수급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요 앞에다가 말을 붙이죠. 의료급여 수거권, 주거급여 수거권, 의료, 주거 이런 식으로 급여 수거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재산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재산권, 법률상 이익은 재산권이 되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런 것들은 돼요. 포함. 하지만 요거에 비해서 반사적 이익 그건 안 되죠. 장차, 장래, 장차, 기대 이런 것들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차, 장래, 기대되는 계획, 행정계획, 실효권, 의결권 이런 것들은 자신의 기여나 또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판례였어요. 과거에 있었던 약사들이 면허 없이 한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데 어느 날 제도가 생겨갖고 한약 조제권이라는 면허가 그러니까 약간의 자격증이 생긴 거죠. 시험 봐서 자격증 받았어요. 그러면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한약을 자기가 조제해서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의사들이 그런 거야. 한약 조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근데 앞으로 장래 약사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팔지 아무도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재산권 침해했다라고 다투는 거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차, 장래 기대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2년 뒤, 3년 뒤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설립됐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오를 거다. 땅값이 얼마 오를 거다. 그러니까 장래 얼마 오를 거다. 이런 것들은 재산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대지 안에 그러니까 재개발 대지 안에 있는 소유자들이 장차 오를 걸 기대해 갖고 보상금 주세요. 그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꾸 보셔야 돼요. 예, 자꾸 보시고 암기하셔야죠. 대상을 주로 다루는 거니까요. 오늘 문제는 개념 문제보다는 이렇게 공법상, 사법상, 유체, 무체, 관리 가능한 자연력, 전기도 절도죄의 대상인 재산권이 되듯이 관리 가능하면 자 상표권, 그 다음에 신용 실환, 보이지 않는 예술적 작품, 권리도 한마디로 창작 이런 것도 재산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 존재하고 확인받고 평가받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 자,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장차 나는 한 번 더 임대 기간 올 거야. 그럼 얼마 벌겠지? 그럼 재산권 아니죠. 이미 폐업해서 모든 시설물을 전부 다 철거했어요. 근데 내가 철거 안 했으면 폐업 안 했으면 장차 얼마 벌었을 텐데 재산권 침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기대되는 거 재산권 아닙니다. 65세까지가 교원자 정년이었는데 교원 정년을 62세로 줄였어요. 3년을 줄이다 보니까 난 3년 더 일했더라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재산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서 한 명 1회 입장마다 12,000원 개별 소비세. 골프장 아직까지 사치성 체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국민적 체육이라고 보기엔 아직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치성 그러니까 그들만의 이런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한다 해서 반하는 건 아니죠.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 전식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국가가 아니고 골프장 영업주한테 그럼 어차피 영업주는 또 중과세 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장차 기대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 장래에도 유지될 것을 기대해. 이거는 반사적 이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죠. 이거 재산권이 아니다. 이거. 따라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사업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과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고 장차 아직 새롭게 또
허가를 받은 건 없잖아요. 그럼 장차 얼마를 벌었을 텐데 그건 기대에 불과한 거고. 따라서 재산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이 없다. 맞는 집은 세 번째 그러니까 의료급여 기관이 이거 최근 판례죠. 자, 이거 23년도 판례 사무장 병원 사건이었죠. 수사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수사 대상이 확정됐다, 확인받았다. 그렇다는 이유로 지방자산세 보조금 각종 지원금을 정지시켜버리는 거. 뭐 그러면 그래요. 감사 같은 거 하고 조사하려면 정지시키는 건 맞는데 그게 정지기간이 장기간 됐을 때 그 의료기관이 운영되기가 어려워서 폐업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임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의료기관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판례였어요. 심지어 요거 침해 그런 제한 규정,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없어서 헌법으로 왔지. 의료급여 비용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33조 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런 예외 규정이 없어서 침해한다. 자, 4번 대지 사용권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보면요. 아파트. 자, 자기가 하는 이렇게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 공동시설이 있죠. 공동시설. 공동시설은 자, 전용 부분 뭐 구분 소유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자기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전유 부분이라는 부분도 있고 공용 부분도 있을 때 아무래도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동 건물을 철거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거니까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공동 시설물 같은 거 철거했을 때 오는 그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아니 그 사람은 대지를 머리에 있고 건물 머리에 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 전유 부분의 철거 청구자에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를 그래서 대지를 대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소유권이 있으면 철거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과 그 위에 있는 구분 소유권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아예 나한테 팔아라. 그래 내가 철거하면서 그런 다툼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전유 부분 철거 청구자에게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부여한 것은 오히려 더 충돌을 방지하고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 이게 그러니까 법률상 일단은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게 부여한 건데 결국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약간 그걸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침해한다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마다 저는 저기 위에 소유권 갖고 있는데 근데 대지 소유권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철거에서 오는 혼동을 피하고 재산권 충돌을 방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게 함으로써 철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산권에 관한 문제 살펴봤으니까요. 다음도 내일도 언제나 정인원과 함께하면 풀린다.